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7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7월의 마지막 날인데, 뭐랄까, 방송 역사에 에, 오점이, 커다란 오점이 하나 찍히게 생겼네요. 물론 그 결론을 내려주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그걸 수행할 적임자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제 임명이 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대통령 추천 몫의 부위원장 김태규 위원까지 임명을 하면서 5인 상임위원 합의제 독립기관인데 방통위가 결국 2인 체제로 저는 이걸 파행 운영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이제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언론들이 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MBC예요. 결론은 뭐 저는 MBC를 갈아엎기 위한 이진숙 후보자 임명이라고 보고요. 이제 후보자라는 딱지를 떼고 빵통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이제 직함은 그대로 붙여드려야 될 텐데 지금 이 시각 취임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대로 이진숙 방통위는 오후 2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회의를 갖는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릴 결론은 뻔하죠. 방문진이라는 곳이 결국 MBC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여권 추천 몫의 6명을 모조리 다 임명을 함과 동시에 이제 MBC의 사장을 갈아치우겠다. 이제 공영방송 대표이사 선임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갈아치우기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뭐 물론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는 전체 회의를 열 거면 이 안건이라는 게 있으면 이틀 전에 이걸 예고를 해줘야 돼요. 상임위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뭐 예외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의결이 가능해서 절차상은 문제가 없지만 뭐 저는 언론계 학계에서 평가하듯이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유례없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저는 뭐 방송 역사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판단을 좀 새로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상임위원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둘이 2시에 전체 회의 열고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결론 짓는다면 이건 원칙에도 어긋난 일이고요. 이거는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완전 외면하고 본인들끼리 이런 식으로 방송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국민 모두가 반대해야 되는데 너무 이 어떤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2인 체제로 이런 결론을 밀어붙이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좀 떠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통위는 원래 이런 기구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방송 장악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시급하게 MBC를 빠르게 장악해 나아가야 한다. MBC가 걸림돌이다. 지금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은 MBC, JTBC 뭐 정도뿐이에요. 일간지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방송이라는 실제 전파를 이용해서 공영방송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보도를 정론을 하려고 하는 언론사는 제 판단이건데 MBC가 그래도 견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책무나 의무는 무엇인가? 물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과를 치하하고 성과를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것도 언론의 목적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국정홍보처라는 기관도 있고 심지어 뭐 다른 나라로 따지면 국영방송 뭐 국영방송격의 언론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언론사들을 보면 됩니다. 근데 MBC는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것인데 국민의 것을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갈아엎어 보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부적격한 인물은 전 처음이라고 보는데,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이란 장관급 자리에 이런 부적격한 인사를 그대로 임명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심지어 총선 이후에도 전혀 자신은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더 많이 자신의 기조대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 기조 변화에 대한 의지는 제로에 가깝다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걸로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야당은 지금 탄핵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정을 연합뉴스가 잘 정리를 해놨던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 3일 중에 국회 본회의를 의결하고, 여기서 가결되면 탄핵 대상자의 권한행상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그 즉시 이제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리를 내려놓게 되는 헌재 심판까지는 뭐 접수일로부터 180 이내 선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9명 중 6명 이상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 기존에 방통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방통위원장들이 항상 뭔가 국회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게 그 사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탄핵 소추 행위를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떳떳하면 그 자리를 지키면 될 텐데, 떳떳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받아볼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도 이렇게 원포인트격으로 방통위원장이 핵심적인 안건, 민감한 안건, 예민한 안건을 빠르게 처리하고 자리를 비워나가는 게 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와 강도인지 많은 국민분들이 좀 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이제 YTN이었죠.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 요 의결을 강행하고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고 시사를 하니까 그만둬버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이분도 굉장히 짧게 있었던 사람인데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 의결 직후에 똑같이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안건인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린 박문진이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종결시켜놓고 바로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결론적으로 여러 명의 방통위원장이 그 무슨 바톤 터치하듯이 릴레이를 하듯이 이게 경영진을 순차적으로 갈아치우고 인사청문회 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국회에서 응답이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하고 그 이후에 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유독 방통위원장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국회 내부의 상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법안에 대한 통과도 국회가 의결한 거에 대해서 표결한 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금 완전 무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질합니다. 매우 어질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복잡한 심정이에요. 야,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이 취임식을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 밝고 나는 당신들이 언론이 나를 어떻게 뭐 마녀 사냥을 하든 상관없이 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표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것도 전 좀 불쾌했습니다. 국민들을 이제 우롱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회의 표결까지 탄핵소추안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니까 아까 일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월 2일에 보고를, 그러니까 내일 보고해도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내일 모레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 것이죠. 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이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이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은 뭐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도덕성이나 자질, 어떤 역량이나 능력 이런 것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빵을 좋아하시지만 사실상의 빵점 인사라는 생각이 들고, 더 위험한 것은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그 인사가 이제 괴벨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국판 괴벨스들이 순차적으로 방송을 장악해 나가는데 천병이 되면서 뭔가 지금까지도 어떤 극우적 성향의 인물들이나 그리고 나치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괴벨스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그게 다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부르는 선전선동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만약에 올바른 방식으로 작용했거나 국제사회에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대목이라면 이 괴벨스라는 표현이 당연히 좋게 쓰였겠죠. 근데 요제프 괴벨스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는 인물이고 현대 정치나 미디어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어떤 방송, 통신, 언론, 메시지를 어떻게 다루어서 대중에게 뿌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 대목을 사례로 들다 보니까 괴벨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나쁜 의미에서 이진숙 후보자나 저는 뭐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괴벨스적 성격을 띤 인물이라고 저는 보는데, 방송과 통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앞으로 공적 감각이나 공정성, 균형 이런 거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인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요. 전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 대상이죠. 수사 대상이고 처벌받아야 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 행위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굳이 임명을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 심리, 그리고 이 의사 결정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밑바닥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이자 제야 언론인이지만, 그래도 선배 언론인 분들이나 또 후배 언론인 분들께서 더 목소리를 강하게 높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방송 장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남아있는 이 집권 기간 동안에 좀 더 가장 큰 어떤 대포 하나를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MBC가 갖고 있는 그 매체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스피커이다 보니까 나머지 집권 기간 동안 편하게 좀 지내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이 국가기관들을 이런 식으로 파행 운영한다는 것은 이미 뭐 여러 국가기관들이 대통령 손에 의해 쥐락펴락되고 있고 지배되고 있지만, 적어도 합의제 성격으로 운영돼야 될 기관들이 파행 운영된다는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제가 헌법을 최근에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리고 헌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단어 중에 유일한 게 또 헌법이고 자유입니다. 근데 헌법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조항들을 봤을 때 방통위를 이렇게 지배하고 방통위의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 이행이 된다는 것은 헌법 위배일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진숙이란 인물이 과연 법률적으로도 대통령은 법률가이신데 이진숙이란 인물이 이 공직을 맡기에 적절한 인물이냐라고 저는 꼭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노동부 장관에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을 앉혔다는 게 이진숙이란 인물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김문수가 더 나을 정도로 제가 여겨진다면 어느 정도로 이진숙 후보자가 부적격한지를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함량 미달 인사들을 앉히는 거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 이거는 크게 뭐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지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방통위원장 임명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까지 보면 극우적 성격의 인물들이 방송의 정책들을 결정하고 게다가 공영방송의 대표이사 선임권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도 큰 문제라고 보지만 앞으로 더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언론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가. 극우적 지도자가 지도자들 중에 극우적 성향을 띤 인물들이 나라를 지배했을 때 나라를 이끌었을 때 어떠한 폐해들을 낳는지는 우리가 후진국으로 알고 있는 여타 국가들 있죠. 제가 그 국가가 굳이 어디라고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극우 성향의 지도자가 극우적 인물들과 함께 내각을 꾸리거나 나라를 이끌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운데요. 국민들의 눈높이? 글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테는 꼭 물어보고 싶은데 대략 63%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셨겠습니다만 이대로 어떠한 선거나 어떤 승부에서 국민의힘 여당은 괜찮을 수 있을까요? 과연? 공영방송의 장악을 빨리 해나가면서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고 자신들이 느끼기에 편파 보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 이제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전체 회의 있다고 하니까 아마 국회에서 아무리 최대한 발빠른 조치를 하더라도 이진숙 후보자의 행보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이네요. 예,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